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증권주의 흐름들을 한번 볼 건데, 일단 증권주는 살짝 특수성이 있어요. 물론 많은 섹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증권주는 더더욱 이제 증권주 업종 내에 속한 종목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뭐 기타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떨어져요. 뭐 일단 한국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키움증권, 뭐 신한금융지주, 뭐 이제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이 붙는 업체들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키움증권이 이제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력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가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게 뭐 세법 개정안,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이제 10억으로 다시 내린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멈췄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증권주에는 좋죠. 왜냐면 이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높아지고 지수가 높아지면은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 브로커리질도 특정 비율로 받으니까 그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5만원일 때 브로커리지 수익보다 10만원일 때 브로커리지 수익이 2배입니다. 15만원일 때는 3배고요. 어차피 0.0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로 받잖아요. 그래서 증권주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슈로 들어가서 그 상반기 국내 펀드의 순자산이 137조 원이 증가했고 사상 최대입니다.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식시장이 어찌되었던 간에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1235조, 반기 동안 12.5%나 증가했고요. 6개월 만에 순자산이 100조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펀드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그 펀드 자금이 주식을 사는데도 쓰이겠죠. 물론 이제 펀드 유형별로 보면 채권형 펀드의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MMF도 증가했고요. MMF는 주식 매수 대기 자금으로 보통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도 6월 말 기준 순자산 30조 정도, 지난해 말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당연히 이제 주식을 사겠죠. 그 다음에 ETF 시장도 많이 성장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 주식형 ETF 순자산은 78조 원 대비 26% 증가한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TF로 자금이 들어와도 결국은 대부분의 자금이 주식을 삽니다. 그죠? 그렇다면 펀드 자금 유입 확대는 주식 매수 확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할 때 뭐가 들죠? 네, 수수료가 듭니다.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주식으로의 이제 자금 유입을 불러오는 거고, 특히 이제 펀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는 선취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0.5%, 0.7%, 1% 이렇게 선취 수수료를 띄고, 그 다음에 펀드를 운영하면서 매년 비율로 한 1% 정도 받아가는 운용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 선취 수수료라는 것은 이제 증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운용사는 자산 운용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장되어 있는 금융지주사 혹은 증권사는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증권주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리지에 따른 수익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요즘에 증권업계에서 그 주목하는 포인트는 IMA입니다. 현재 3파전이라고 해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인데 키움증권은 아직은 뛰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뛰어들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 자, 그럼 종합투자계좌 IMA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는 증권 투자를 아예 안 해요. 그죠?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봤자 채권,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돈을 잃기 싫은 사람은요. 증권은 일단 거부감이 있죠. 항상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IMA는 뭐냐?
IMA라는 것은 원금 보장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원금 보장형이면서 3에서 8%까지 그 운용에 따른 수익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인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은행이라든지 채권에만 자금을 넣어놨었던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들이 증권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증권주의 큰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IMA 경쟁이 궁극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양상이다.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은 인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요. NH는 인가 신청을 내기 위해서 6,500억 유상증자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세 업체가 IMA 시장에 뛰어든다. IMA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요? 일단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로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이 이제 원금 보장 역할을 보통 하잖아요. 5천만 원까지지만. 근데 증권사도 원금 보장형 상품들을 출시하면서도 원금이 보장되지만 실적이,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오면 7에서 8%까지 나오는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증권사의 CMA 한번 볼게요. CMA는 1년에 2% 정도 이자 줍니다. 원금 보장은 아니에요. 근데 원금 보장 가능성이 매우 높죠. CMA가 날아갈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품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품이 최대 7%까지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운용 실적에 따라서. 원금이 보장형인데. 그래서 이게 IMA의 매력이 생각보다 큰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사가 고객 예탁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은행의 이제 수급들을 좀 빨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IMA 시장이 커졌을 때 은행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증권주는 웃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이건데 그 12시간 거래 추진하는 한국거래소.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의 점유율을 많이 빼앗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거래소보다 넥스트레이드의 그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한 30% 정도 낮아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도 이제 뭐 9시부터 3시 반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주식 거래 시간을 늘리자라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시간 문제지 이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도 수익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 뺏긴 점유율을 찾아오기 위해서 거래 시간을 늘릴 건데 전달된 방안을 보면 전고점 거래를 기존 9시에서 8시 혹은 7시로 당겨서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 오후 3시 40분에서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열어서 시간 연장, 이렇게 되면 거의 12시간 정도 퇴근하고도 혹은 퇴근 전에도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지금은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요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 게 지금 미국, 그러니까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 시간을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24시간 거래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대적 흐름이에요. 만약에 한국거래소가 거래소 연장을 하지 않고 미국의 거래 시간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또 미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매매 거래 시간을 늘리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위택매매 수익이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걸 이제 도입하자마자 증권사의 수익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단 시스템 개편에 1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인력 충원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늘리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비용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근데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이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증권주의 호재가 됩니다. 펀드 순자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IMA 시장이 열리고요. 12시간 거래까지 모두 다 증권주에 웃어주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죠. 만약에 이게 이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이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렸을 건데 최근에 지수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죠? 상승폭의 한 20% 정도를 반납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눌림목을 누릴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주 매수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이라고 문자 주세요. 증권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네, 010-9839-3454인데 이쪽으로 이제 증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키움증권을 비롯한 지금 IMA 모멘텀이 있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까지 증권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드릴 겁니다. 어쩌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해서 증권주가 가장 무난하고 편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매매 전략 아낌없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장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